2021년 7월 21일 내 삼촌의 새 통소 시작합니다. 새, 통소, 경제, IT를 통해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리처드 브랜슨이 벌이고 있는 우주 경쟁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비행 경진 대회와 닮았다는군요. 25,000달러의 상금이 걸렸던 오티그상으로 찰스 린드버그라는 우편 비행기 조종사가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대서양을 33시간 만에 횡단하면서 역사의 길이 남았죠. 이 비행 경진 대회를 흉내내서 1996년 엑스프라이즈라는 경진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민간 우주 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대회는 우승 조건으로 우주선을 90%까지 재사용할 것과 정부의 돈을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알렌이 돈을 댄 모하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준궤도 우주비행을 성공해 우승했습니다. 첫 민간 우주비행을 성공한 셈으로 이때 만들어진 우주선이 스페이스 10원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주선이 바로 버진 갤럭틱이 이번 우주관광에서 사용한 스페이스 12라는군요. 2004년 성공한 첫 민간 우주비행이 첫 민간 우주관광으로 이어지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네요. 이를 시작으로 점차 민간 우주관광이 대중화되고 비용이 현실화되어 수억여행을 달나라고 가는 우리 후대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고 있어 인공지능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간편투자, 금융 플랫폼 핀트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은 자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배분 엔진 아이작의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주식 비중을 대폭 줄여서 주식 35%로 미국 주식 20%, 이외 선진국 주식 10%, 신흥국 주식 5%로 그리고 부동산과 원자재 17%, 채권과 현금은 48%로 투자하도록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아이작은 최적의 자산 배분 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로보 어드바이저 엔진으로 글로벌 금융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선진국, 신흥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ETF 상품에 글로벌 분산 투자를 수행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됨에 따라 이제 투자도 인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참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새, 통소, 지구촌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소식입니다.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기 준비를 하고 있는 싱가폴 소식입니다. 7월 9일 싱가포르 코로나 확진자 수 1명, 10일 0명, 11일 1명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전체의 71%가 넘고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44%를 넘겼습니다. 코로나 2차 대확산으로 인한 두 달의 봉쇄를 풀고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6일, 싱가포르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명까지 함께 식사가 가능했던 것을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2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 인원도 줄이고 재택근무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강화로 바뀐 건 KTV에서 촉발된 코로나 재확산 때문입니다. KTV는 K-팝이나 K-방역같이 싱가포르에서 인기 있는 한국 방송을 뜻하는 게 아니라 중화권과 동남아시아에서 노래방을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노래방과 술을 마시고 접대부가 있는 단란주점을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둘 다 KTV라고 부릅니다. 7월 11일 한 베트남 여성이 코로나 증세를 느껴 싱가포르의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코로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KTV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었고 역학조사 결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이들도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TV와 연계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동안 172명, 그 수는 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업소에서 일한 여성 중 한국인 접대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벌을 받은 후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접대부들도 벌어야 하니 영업이 가능한 지방도시나 해외로까지 원정을 가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국제뉴스였습니다. 새, 통소,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알게 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힘당 입당 소식을 지난번 전해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도 전해드렸습니다.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 파돔이라고 부른답니다.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120시간 발언이 만만찮은 후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국힘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계속해서 의혹과 실수를 반복하는 분보다는 미담 가득한 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에 인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최 전 원장의 등장은 확실히 새로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번엔 윤석열 전 총장의 120시간 발언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무조건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요지 같습니다만 대통령은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저런 워딩은 매우 위험한 워딩이 맞습니다. 즉,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네, 확실히 윤 전 총장의 정치 감각은 제로에 가까운 것 같네요. 저런 정치 감각으로는 여야를 아우르기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치편 두 편으로 마감합니다. 새, 통, 소, 사회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주최 측은 23일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에는 1200여 명,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정부가 합심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양양의 한 식당에서 수십 명의 인파가 풀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방호복 입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되는가 하면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류가 너무 많으면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